전국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공실률 25%, 27%까지 막 치솟았어요. 남들은 피하고 안 할 때 저는 그 안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공실 높고 실업률이 높아도 안정적인 항아리 상권이 있어요. 네. 이런 안정적인 상권을 찾는다면 또 시세 대비 60%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상가들이 지금 프랜차이즈로 다 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갈 때 되니까 또 임차인은 부동산에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왜? 상권이 좋으니까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위례의 트램 상권은 그럼 나중에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확실히 좀 살아나긴 하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솔직히 네. 말하면 위례는 강남의 대체 부지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획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남의 대체지로서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휴머닝을 비롯한 좋은 조건들을 그 안에 넣고 네. 창곡청, 장지천 위아래로 다양한 물을 또 넣어서 네. 쾌적성을 더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없는 희소성으로 뭘 넣었어요? 트램을 넣었어요. 그죠? 그 트램을 넣음으로써 관광형으로 많은 이슈와 스포트를 받아서 지역적 가치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면 그게 2000년대 초중반에 기획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안착이 됐으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트램이 그 유럽의 복고풍 전차의 트램이면 좋고 그건 관광지로서의 어떤 이슈 다양한 것들의 화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제가 이제 경전철이 오픈하면 많이 타러 다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을 가도 그렇지만 요즘은 무인 경량 전자식의 것이 거의 대부분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무인 경량 정철이 트램으로 들어왔을 때 관광성의 희소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은 지켜봐야 예, 될 문제지.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네. 하기도 좀 애매하다. 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지역의 항아리 상권을 찾아라. 네, 그게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상가 경매 역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겠네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네. 제 개인적인 스터디 그룹에서 제가 작년부터 고금리로 지산을 매도하라고 이제 강권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매를 준비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년부터 네. 경매 부분에 네. 신경을 네. 써라. 고금리로 가면 당연히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네. 부실채권의 증가는 당연히 경공매 증가로 이어지게 되니까 네네. 그것들은 수업이나 교육을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런 것들의 교육을 받고 물건들을 조금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특히 지금 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 수위가 올라가서 경매 물건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 지역들을 제가 이제 경매 물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면 부실화되는 것들, 내는 월세가, 아니 받는 월세가 내는 이자에 충당이 안 되는 것들, 이미 성수 지역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실이 많은, 그래서 그것이 1년 이상 갔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 수순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후년에는 이제 경매가 본격적으로 물건의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석력과 공부를 통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네. 앞으로 좋은 물건들의 괜찮은 것들을 선별해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잡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가치가 어떤 상황에도 금리에 상관없이 그렇게 큰 변동폭 없이 일정 정도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월세가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고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고 일정 정도 뭐 높아지는 건 좋지만 일정 정도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상권이냐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네. 일정 정도의 경매 공부 약간만 하시면은 전 앞으로는 분명히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한 케이스를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에 상가 경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군산에요. 예, 군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지만 사실 그 전에 하면은 외부 유출이 많아서 네. 별로 좋지 않다.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들 했었죠. 예, 17년에 현대중공업 군산 사업소가 폐쇄를 했고요. 18년에 GM대우 군산 공장이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서 군산 인구가
그래프를 보면 이제 확 줍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 군산은 군장 상단에 대기업 위주의 여러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전국에서보다 어마어마하게 안정적. 전국 평균 공실률이 5%일 때 군산은 1.5%였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 왜? 어마어마한 대기업 산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현중과 GM대우가 없어지면서 전국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공실률, 그래서 25%, 27%까지 막 치솟았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공실률일 때 저는 군산을 들어서 받았습니다. 상가 경매로 그것도. 남들은 피하고 안 할 때 저는 그 안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 위례와 같은 안정적인 항아리 상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공실 높고 실업률이 높아도 아이들 학교, 병원은 보내서 학원은 보내고 병의원은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안정적인 상권을 찾는다면 또 시세 대비 60%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게 하면 금방 나가고요. 지금은 받은 상가들이 지금 프랜차이즈로 다 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갈 때 되니까 또 임차인은 부동산을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왜? 상권이 좋으니까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상가 경매 그 지역적인 악조건 속에서 낮은, 그래서 좋게 임차인을 세팅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토대가 되는 것. 상가 경매가 지금 이런 것이 군산의 어떤 축소판이라는 거죠. 고금리로 전체적인 것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부실 채권이 늘어서 경매가 늘면 그중에 안정적인 지역을 찾아서 좋은 물건을 싸게 받고 그러면 뭐 레버리지를 극대화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이고 투자 시장에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가 경매를 굉장히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럼 상가 경매를 강추하고 싶다. 네네. 본인도 군산에서 네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상가 경매 얘기하기 전에 경매 그러면 어우 머리 아파 이런 네. 분들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어렵다고 하는 분석도 해야 되는 상가? 이러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상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뭐 일단은 경매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들로 전반적인 게 처리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법률이 너무 네, 어렵다고 어렵죠. 네. 그래서 좀 기초책 같은 거 한두 권만 보면 어느 정도는 된다.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처럼 대중화돼 있고 교육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경매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초보자들도 한 두세 달만 하시면 쉽게 적응하고 배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초 경매 교육 정도 배우는 수준이면 충분하고요. 네. 왜? 리스크 없는 물건이 전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하고 어려운 거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기초만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시장의 7, 80%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 중에 고르시면 되니까 굳이 난이도 있거나 어려운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건 내 실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요. 네. 처음에는 기초교육으로도 충분하고 그건 그렇게 아직은 어렵지 않다. 네. 높아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땐 저는 단어장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장이요. 네, 그냥 아이들 처음에 낱말 가리키듯이 우리가 네네. 영어 처음 배울 때 단어 보케블러리 하듯이 네네. 그냥 단어 공부 좀 해서 어려운 용어를 그냥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끝납니다. 단어가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렵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어 공부만 하시면 나머지는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것들의 분석이 좀 어렵거나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상가를 해왔고 전국을 누비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붙은 자신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홍성일 소장하면, 이제 홍 소장하면 저는 업종으로 상가 분석을 할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양하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업종을 통해서 상권을 분석하면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시그니처로 하나를 수업 때 하는 게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헌혈의 집이요? 예.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네, 생뚱맞죠. 그러니까 네. 이게 현장에 가야 느낄 수 있고 현장의 노하우인데 자, 헌혈은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기저질병이 있거나 약을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면 헌혈을 못하게 해요. 아, 어르신들은 조금 네, 기저질병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건 기저질병이 있는 세대, 소위 40대 이상은 네. 기저질병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헌혈을 권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피가 모자란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고등학교, 군부대. 네. 이런 건 뭘 뜻해요? 헌혈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길거리에서 10명이면 10명이 다 헌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00명 정도 돼야 한두 명 섭외가 가능하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영화 티켓 주고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헌혈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근책을 주는 것, 베네핏을 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한둘 다녀서는 안 되겠죠. 네.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닐수록 좋은 거겠죠. 그러면 헌혈의 집은 최소한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다녀야 된다는 건 뭘 뜻해요? 유동성이 좋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젊은 네. 유동 인구가 많은 네. 곳에 헌혈의 집이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젊은 어린 친구들, 특히 10대부터 20대까지 어린 친구들이 많은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많을까요? 자가가 많을까요? 대중교통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고 지하철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승이나 지하철역 이런 것들이 번성한 곳, 그러면 유동성도 많고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부수적인 상권이 발달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헌혈의 집 하나에서 유추할 수 있는 많은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헌혈의 집은 상권이 좋고 젊은 층이 많고 교통이 좋은 곳에 있다. 이런 것들을 각 상권이 좋은 곳에 가보시면 꼭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남에 두세 개, 세 개 있고요. 홍대에도 두세 개가 있고요. 대규모 상권들엔 헌혈의 집이 몇 개씩 있고 핵심 교통시설엔 꼭 헌혈의 집이 꼭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헌혈의 집 하나로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고 분석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홍 소장은 지역 분석과 상권 분석을 업종 분석으로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아까 위례에서 보신 것처럼 뭐 심플하고 간단하게 핵심을 찾을 수 있는 팁들. 그래서 많은 공부 없이도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그것에 맞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한테 알기 쉬운 몇 가지 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결국에는 헌혈의 집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헌혈의 집 하나로도 상권이 좋고 나쁨을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을 본인은 알려주실 수 있다. 네, 그렇죠. 충분히 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한 10년간의 현장의 노하우, 아까 보신 것처럼 꽤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제 손을 가지고 이제 뭐 방송 통해서 보실 수는 없지만 제 손의 안박이 달라요. 이게 이제 워낙 야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의 까맣게 손등이 다 탔고 네. 손바닥은 안 타고 이제 이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처럼 저는 현장을 통해서 체득한 노하우들을 왜 제 투자도 있지만 제 강의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손쉽고 네. 단순하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카페에서 이번에 홍 소장님한테 상가 경매와 관련된 특강을 네.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홍 소장님 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다. 뭐 예를 들자면 투자의 어려움과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금리의 문제가 부동산 전체 시장을 좀 암울하게 뒤덮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제 강의를 들어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 네. 고수들은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강의 내용에 담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식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에도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도 경매 물건, 알짜의 경매 물건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과 발품을 팔고 있고 그중에 괜찮은 물건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니 전국적으로 좋은 상권. 왜? 사람은 어디에도 살고 있고 상권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의 가능성과 투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엑시스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통해서 좀 담아서 투자처의 이야기, 투자 물건의 이야기, 전국적인 분위기 이야기를 꾹꾹 눌러서 좀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 암울한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에 약간의 나침판, 약간의 여러분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길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홍 소장님하고 그 상가
그다음에 수익형 물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잠깐이지만 경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경매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요즘에 경매가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경매를 위주로 좀 베이스로 해서 조금 많은 분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네.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상가 투자 앞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한 말씀을 더 주신다면 한번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받는 질문들 중에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제 교육이나 강의나 네. 제 주변에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시겠지만 이제 향후 5년, 10년간 노인 세대 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계속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투자 시장, 특히 수익형 물건의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층들이 꾸준할 거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런 분들이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세요. 그랬을 때 지피지기 좀 해주십사 하는 이 얘기를 좀 드려요. 왜? 네. 모르고 못 모르고 가서 분양받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 상가 어떤지 봐달라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런 상가는 조금 아픔이 있다, 이런 상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받기 전에 저한테 우리 상담 의뢰를 해주시지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갖는 그 죄책감 중에 내가 상가 교육을 좀 더 대중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접할 수 있어야 그 소위 분양받는 것에 그 다음에 어려움을 좀 느끼지 않겠구나라는 것에 조금 미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교육을 통해서 리스크나 위험성을 좀 줄이는 상가 투자를 해보십시오. 왜? 단순하고 쉽게 하기에는 금리 상황과 경제 변동성이 너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5년의 묻지마 투자, 묻어가는 투자의 시장이 아닌 이제 차별화되는 분석적인 시장의 개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교육과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내가 조금 알고 투자를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 어떤 것이든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조금 더 공부, 조금 더 강의, 좀 더 책, 이런 것들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서 알고 투자하시면 위험은 적다. 그러면 손해볼 일도 없다. 그래서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상가 전문가 홍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볼 테니까 네네.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홍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저도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